근데 방음이 일단 진짜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애 울기만 하면은 막 난리가 막 쫓아내려고 막 원룸에서 키운다, 이건 말이 안 되고 매일 10만 원. 자동이체 걸어. 이제 그 다음에 소득이 좀 더 늘어났을 때는 매일 20만 원, 통장 2개 만들어가지고 돈까지 합치니까 한 3억이라는 돈이 되더라고요. 3억이라는 돈으로 저희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뷰티디자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다 오잖아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기회였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두 분도 약간 그런 걸 경험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은 좀 두 분의 100억대 이상 자산가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좀 더 어떤 선택을 이렇게 왔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실제로 두 분이 처음 20대 때 만났을 때 그때 자산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자산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현금이 얼마 있었나? 이 정도? 보증금 뭐 500, 그리고 뭐 수중에 통장에 뭐 몇백, 뭐 요 정도가 이제 전부였었죠. 그럼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이었고 27살이었습니다. 차 한 대씩 있는. 맞아요. 네. 25살에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 집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때 두 분 소득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저는 그래도 돈 그 나이 치고는 잘 벌었었어요. 500에서 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요 정도 벌었었습니다. 아, 그럼 평균을 치면 얼마 벌었어요? 말씀에? 평균으로 치면은 아무리 못해도 500, 평균 치면 한 6, 700? 요 정도는 벌었죠. 그러니까 제가 또 마음에 들었겠죠? 연한데도. 그때 진영쌤 얼마 버셨어요? 저는 그때 피부과 다녔을 때는 월급이 얼마 안 됐어요. 200만 원? 아, 진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두 분이서 하면 8, 9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8, 900이도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적은 돈 아니죠. 그때 상황이 어떠셨어요? 그 8, 900 벌 때도? 뭐 괜찮았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둘이서 그냥 연애할 때만 했을 때만 해도 괜찮았었죠. 그렇죠. 제가 피부과를 그만두고 저도 이 일을 시작하면서 못 벌 때는 한 300, 그리고 뭐 잘 벌 때는 500 이상 벌었었으니까 합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둘이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근데 임신을 해서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거주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었죠. 왜냐면은 둘이 살 때는 그냥 원룸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둘이 사랑하니까.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일단 원룸에서 절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애 짐이 일단 확 늘어나기 때문에 원룸에서 키운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강남의 주택가에 있었어요. 물론 다른 지역 주택가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15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그때 당시에는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주택가에 많이 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애 울기만 하면은 막 난리가 막 쫓아내려고, 막 거주 문제는 단순히 내가 매달 1000만 원 벌어서 내 집 마련, 이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빨리 돈 모아서 이제 이사를 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두 분은 저축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축을 그때 당시에는 목돈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10만 원, 자동이체 걸어. 네, 매일 10만 원 이렇게 빠져나가게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소득이 좀 더 늘어났을 때는 매일 20만 원, 통장 2개 만들어 가지고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넣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었고, 최대 저희가 3개, 매일 30만 원, 네,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저축하다가 900만 원씩 모았던 거예요? 맞아요. 그걸 20대 때 했다고요? 20대 이제 후반 때 이제 그게 들어갔죠. 그럼 그렇게 두 분이서 부동산을 오픈한 게 정확히 언제였어요? 저희가 2010년이었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죠? 제 나이가 26이었나? 28. 네. 아, 결혼하고 1년 뒤에 바로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매월 300만 원씩 저축을 하면서 1억을 모으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던 거예요? 1억은 저희가 이제 임대아파트 살다가 본격적으로 잔금을 모았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한 2014년도?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8, 900씩 버는데도 5년이 걸려요? 그럼요. 왜냐면은 버는 것도 있지만 나가는 것도 많아요. 왜냐면 사람이 일단 의식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안 입고 아낀다고 선 치더라도 싼 거라도 사기는 사야 돼. 그리고 이제 주거비가 나가잖아요. 공과금 나가고, 거기에다 이제 아이까지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가죠. 또 회사 월세도 나가야 되고 광고비도 나가야 되고 이런 유지비들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모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버는 것도 많은데 왜 돈이 안 모이지라는 그런 약간 현타? 그런 것도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많이 왔죠. 많이 왔죠. 정말 저는 누구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돈을 벌려면 계약도 많이 해야 되고, 버는 거 진짜 많이 버는 거 맞아요. 근데 돈 모으는 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좀 제가 이런 말에 좀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티끌 모아야 티끌. 이 얘기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뭐 이만큼 모았어. 근데 이게 그냥 티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1년을 해도 티끌이야. 2천, 3천 막 이렇게 티가 안 나요. 근데 진짜 1억 되기 전까지는 진짜 티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진짜 스노우볼 효과, 몇 바퀴 굴러가서 눈이 진짜 이렇게 불어나면은 그때부터 커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그때도 작을 때는 정말 힘들다. 근데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돈을 모으면서 나 이번 달엔
이거 사고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해야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는 저희도 생활비에 남는 걸로 저축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이거는 절대 모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씩 매일 이체를 했던 이유는 1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10만 원씩 해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1억을 딱 모았던 게 그 다음부터는 효과가 어떻게 발생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1억이 생기니까 그 다음 게 이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3천만 원, 뭐 2천만 원, 1,000만 원 있을 때는 뭔가를 이게 내가 사겠다, 구매하겠다, 부동산적으로 혹은 투자적으로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아예 꿈을 못 꿔요. 1억 정도를 이제 모으게 되면은 이 다음 버전을 막 생각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 1억까지 모은 이제 그 시간도 있고 방법도 있잖아요. 이 과정 안에서 그 근육이 엄청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2억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걸리면 모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1억 시드머니를 가지고 내가 뭔가 집을 하나 사서 2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해보자. 그 다음 계획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1억을 안 모았다면 어떻게 되셨을 것 같으세요? 그냥 뭐 지금 힘들게 살고 있겠죠. 수원에 갔을까요? 그때 1억을 모았을 때 집은 어떤 거주 형태라고 했어요? 우면동에 그때 당시에 이제 임대 아파트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원룸 빌라일 수도 있지만 임대 아파트는 결국 아파트의 형태인 거잖아요. 두 주거 공간의 형태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많이 나죠. 나죠. 네. 우선은 그 빌라 원룸에 있을 때는 그 건물에 12세대가 살았어요. 근데 방음이 일단 진짜 취약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맞아요. 엄청 취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일단 진짜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룸에 화장실이 이제 약간 그것도 반계단 이렇게 살짝 턱이 또 있어요. 이제 아이를 목욕시키거나 이럴 때 욕조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아파트로 오니까 뭐가 달라요? 일단은 저희가 들어간 임대 아파트가 새 아파트였었어요. 첫 입주하는. 그래서 새 거라는 게 일단은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이제 단지형이다 보니까 어쨌든 놀이터도 있고, 제일 감사했던 게 놀이터가 있던 게 진짜 감사했었어요.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 저는 엄마라서 무엇보다 욕조에 물 풀어놓고 애기 목욕시킬 수 있는 거 너 마음껏 목욕하고 나와라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일반 직장인의 관점으로 보면 그분은 영업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소득을 늘릴 수도 있다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빌라에서 돈을 아끼다가 만약에 내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버리면 월세든 뭐든 돈이 더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금액은 한정적이고 갈만 할까요? 두 분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모으는 방법은 집마다 다 방법은 다를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시기를 넘기려면 어쨌든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진짜 사람도 안 만나야 되고, 마트 가서 10만 원 장 벌고 5만 원 넣지만 장 봐야 되고, 아끼면서 아이가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는 이사 가는 건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분은 조금 더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더라도 조금 더 괜찮은 환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거죠? 찬성입니다. 그래야 어쨌든 다음 시야가 또 이제 펼쳐지게 될 거고, 그리고 현재 소득이 우리가 영원하라는 방법은 없거든요. 아무리 직장인이라고선 치더라도 현재 다니는 직장을 평생 다닐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이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은 스카웃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소득이 평생 그 소득으로 눌러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만들러 떠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보내라 그러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저는 어쨌든 더 나은 환경으로 내가 이제 비용을 좀 아끼더라도 그렇게 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환경을 바꿨을 때 와, 이런 세상이 또 있구나는 걸 깨달았던 게 있으세요? 있죠. 당연히 있죠. 저희가 그 아파트로 임대 아파트 들어갔지만 거기에 총 5개 단지가 있었어요. 1, 2, 3, 4, 5단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3단지만 이제 국민임대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2단지하고 1단지는 분양 아파트였고 4, 5단지는 토지임대부 아파트였어요. 제가 그 동네 처음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조기축구회를 들었던 거예요. 조기축구회를 들어갔더니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사시는 분들이 어디에 살건 상관없이 조건 없이 일요일날 아침에 만나서 공을 차고 점심을 먹고 이러는 과정 안에서 진짜 저는 그동안 집 갖고 있던 사람들을 못 만났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5살 많고 10살 많은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형님들은 이제 저보다 이제 늦게 장가를 가셔가지고 애가 저희가 또래기는 하지만 나이가 저보다 5살, 10살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처음 어렵게 신혼생활을 시작해서 청약에 당첨돼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형님들을 만나게 돼서 대략 1년 정도 그분들과 같이 운동하고 놀러 다니고 그 여러 집에 다니면서 집 사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아이들을 지켜야 되고, 그 분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됐죠. 저희가 이제 집을 사야 되는구나. 사실 임대 아파트 들어갔을 때 월세가 굉장히 쌌거든요. 30만 원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 안 사고 오히려 거기서 돈을 적게 내면서 사실 20년 30년 살아도 됐었어요. 소득만 넘지 않으면?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하루빨리 저 집을 사고 싶다라는 이제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형님들은 진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죠. 현호가 넌 할 수 있어. 너는 일단 너무 잘해. 너 형들한테도 잘하고 네 일도 잘하고 잘하니까 할 수 있어. 도전해봐. 형들이 무조건 응원할게. 이러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앞에 길잡이도 해주시니까 지금도 그 형님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저희 브이로그 보면 가끔 이제 출연을 해주시는데 그분들께 진짜 많이 배웠죠. 인생에 대한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기도 했지만 부러움이 뭐 시기 질투가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저희를 목표가 많이 됐죠. 심장을 네. 좀 뛰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 나고 이웃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됐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된 거죠. 두 분이 그런 빌라 살다가 가야 되는 선택의 시간이 왔었잖아요. 네. 아, 그거 굳이 해야 할까? 임대 아파트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어차피 너무 멀어지는데 직장까지 출퇴근하기에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그런 생각은 없었나요? 하기 전에? 언룸에서 임대 아파트 갈 때는 부정적인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환경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월세도 싸지고 해서 이동할 때는 괜찮았는데 임대 아파트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 집을 갖고 싶다 하는데 돈은 많이 없고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임대 아파트 가서 이제 1억을 모았잖아요. 그 다음 집을 사기까지 얼마를 모으셨어요? 저희가 그 형님들을 만나면서 내 집 마련을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서울이 아니라도 내 집을 가져보자. 저희가 수원에 그때 이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었거든요. 저희도 그분들을 따라서 이제 청약을 한번 해본 거고 청약에 당첨이 돼서 그 집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1억을 모았던 거죠. 마스님 보시기에 그렇게 딱 당첨이 돼버리니까 어찌됐건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으는 거랑 그냥 우리 1억을 모아보자 모은 거랑 좀 다른가요? 맞아요. 당연히 뭔가 내가 눈앞에 닥쳤을 때 그런 상황이 생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이렇게 긴박할 때 진짜 그 최고의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최고의 에너지가 나와요.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 1억을 잔금 1억을 못 모았더라면 계약금으로 냈던 3,600만 원을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3,600만 원 날라가는 게 아까워서 저희가 1억을 모은 게 아니고 정말 간절했어요. 내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절실했습니다. 저는 이 청약제도가 너무 감사한 게 10%, 20% 돈을 넣어놓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 시간 동안 시간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내가 해결해야 될 게 생기니까 그 과정 안에서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1억을 다 모으고 나서 이번에 주거 형태가 어떻게 바뀌셨나요? 잔금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잔금해야 될 돈을 1년 만에 다 모아버린 거예요. 1년의 시간이 남았어. 그래서 저희는 그 1억에서 분양권을 하나 더 삽니다. 그 아파트에.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20대였어요. 20대 때였고 29이었고 제가 이제 31 그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양권을 하나 더 사서 자 그러면은 한 5천이 비었으니까 우리가 1년 동안 1억도 모았는데 5천을 못 모으겠냐? 그럼 5천을 더 모으자. 그리고 하나 분양권 산 거는 그냥 전세를 주자. 단순하게 이 논리로 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선택의 기로가 왔던 거죠. 근데 그 나머지 1년 동안에 정말 거짓말처럼 돈을 또 모았어요. 5천을 모은 게 아니고 1억을 또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 잔금을 할 시점이 되니까 저희가 그 분양권에 넣었던 돈 2개가 1억으로 돌아왔고 잔금을 하기 위해 모은 돈이 1억이 또 됐었고 임대 아파트 보증금도 있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또 여유비로 갖고 있었던 돈까지 합치니까 한 3억이라는 돈이 되더라고요. 3억이라는 돈으로 저희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3단지 살고 있었는데 2단지 아파트가 7억에서 8억 사이였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70% 대출을 해줄 테니까 집을 사라. 아무도 안 살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돈 3억 있으면은 여기를 수원까지 안 내려가고 서초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네. 아니면은 그냥 수원으로 내려가서 그 집 두 채를 할까. 그때 그 기로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게 돈이 생기니까 선택지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수원에 아파트 2개도 올라가겠지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울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 막 이런 선택을 좀 많이 주말마다 가서 집도 보러 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1억을 따로 뿌려놨던 게 갑자기 모아지니까 갑자기 3억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그분이? 너무 행복했죠. 왜냐면 진짜 세상 다 가진 진짜 부자가 된다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왜냐면 뭐 돈 5천만 원도 없이 3천만 원도 없이 진짜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돈이 3억이라는 게 생기니까 진짜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제가 진짜 부자 된 느낌. 네. 근데 만약에 두 분이 그때 분양권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 안 하고 계약금 안 넣었으면 그렇게 3억이 뭐였을까요? 절대 안 됐죠. 죽어도 안 됐어요. 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돈을 버는 게 줄어들거나 적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분양권을 안 샀으면 3억이 안 됐을까요? 그런 상황에 돈을 꼭 내야 될 처해진 저와 그냥 돈을 벌어가는 제가 있다면은 이 두 성격체는 24시간이 달라요. 근데 이때는
의무적으로 모았어야 되니까 하루하루를 마음 편하게 솔직히 돈 벌진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 일찍 나가고 늦게 퇴근하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다 일하고 농도가 달랐었어요. 근데 내가 굳이 꼭 2년 뒤에 1억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토요일 일요일 날 쉬면서 애하고 같이 뭐 어디 대공원을 가든지 이러면서 인생을 살았겠죠. 근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형님들은 서초구의 아파트인 거잖아요. 아 여기 좀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저는 그분들과 이웃이 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더 컸었어요. 그냥 그 기간 동안에 한 4년 정도를 그분들과 정말 가족처럼 지내면서 옛날에 그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 있었잖아요. 그 이렇게 집 있고 앞에 이렇게 평상에 모여서 같이 뭐 밥도 해먹고 누구네 집 가서 밥 먹어. 네, 막 그런 것처럼 저희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희가 늦게 들어가면 저희 애를 누구 집에서 봐주던가 혹은 이제 별거 아니지만 이제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고 했을 때 여름에 막 서해안에 다 같이 막 놀러 가고 동해안에 다 같이 놀러 가고 근데 거기에 아이들만 하더라도 10명이 넘어요. 그리고 왜냐면 저희 집이 이제 5집이 넘으니까요. 애 둘씩 있고. 맞아요. 애 둘씩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정말 이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 냄새 나는 진짜 그 이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일할 땐 되게 힘들지만 그 만나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이웃이 돼서 살고 싶다, 같이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아파트 산 게 3억까지 모을 수 있었고 맞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3억이 생긴 다음에 선택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표님? 그 2단지 아파트를 사게 됐죠. 서초일스 아파트를 사게 됐고 실제로 입주를 하게 됐고요. 그 분양권을 입주할 때쯤 입주하지 않은 선택을 했고 두 개를 팔고서 이제 서초일스에 이제 아파트를 샀죠.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 7억이었으면 아파트에 사라고 했지만 비싸다고 또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을 수 있잖아요. 감사했어요. 살 수 있는 거에 감사해서 비쌀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에 감사하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영끌에서 말 그대로 영끌이니까요. 가진 모든 걸 가지고 거길 들어갔으니까요. 다른 아파트 후보도 없었나요? 후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후보 있었다.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 있었는데 돈이 조금 모질랐어요. 거기는. 만약 돈이 됐으면 헬리오시티 가셨을 거예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집을 샀던 게 몇 년도였어요? 2017년도. 분양권은 내 집이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진짜 내 집을 등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때 또 이런 세상이 있구나 트여진 게 있으셨나요? 그때 정말 너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분양권 2개일 때는 사실 내가 2개를 갖고 있지만 입주를 안 해서 실감이 안 났었잖아요. 근데 내 집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그 조경의 소나무 냄새도 너무 좋고 그 이웃들을 실제로 같은 단지 내에서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더 내가 꿈을 이룬 듯한 느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문서라 그러죠. 집문서. 옛날 말로는 집문서라 그러고 등기권리증. 필증. 살면서 제가 그 등기권리증을 처음 가져봤어요. 정말 이 맛에 사는구나. 네, 그 눈 감고 눈 뜰 때 매사가 행복한 거예요. 집에만 있고 싶어. 너무 좋아. 근데 그거는 기분인 거잖아요. 저희가 시청자분들 궁금할 게 내 집을 마련하면 또 생각이 달라질까?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 생각이 혹시 뭐 바뀌신 거 있으세요? 왜냐면 결국 임대 형태로 사는 것도 그냥 내 집을 사는 것도 결국 주거공간은 똑같은 건데 그 관점이 또 바뀔 수가 있나?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월세 33만 원을 냈다고 하면은 아파트를 갖고 난 다음에는 원금 포함해가지고 한 달에 나가는 돈이 230만 원 정도를 제가 상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0이나 더 커지면 부담이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1억 모으기 전에 저는 이게 부담됐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3억까지 모아본 저로서는 그때와 이때는 소득 수준이 달라졌었고 돈을 버는데 관점에서는 많이 세졌거든요. 그래서 집을 가졌을 때 230만 원 내는 거는 그냥 제가 이 아파트를 월세로 살아도 이 돈을 냈었어야 됐거든요. 월세 낼 돈으로 제가 제 원금하고 이자를 내더라도 이 230만 원이 나가니까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돈을 모으는 동안 이 기초 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져졌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또 누군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어차피 3단지도 충분히 좋으니까 그냥 30만 원 내면서 3억 좀 더 아껴놓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1도 안 드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저희도 지금 신사동에 있지만 이게 만약에 그 매각이 된다 그러면 이 다음 패턴을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근데 항상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현재 거 유지 잘해라, 잘 지켜라.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지만 그 얘기 플러스 저는 이제 앞서서 더 나아가야 된다. 사람은 발전해야 되거든요. 이 문명이 우리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고 좋은 옷들이 나오고 가전, 가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는 어쨌든 발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비록 제가 원룸에 있다가 임대 아파트 갔다가 이렇게 서초일스 아파트 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
이 시간 동안에 저는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했거든요. 그냥 그때 당시에 이렇게 원룸이나 임대 아파트에 안주를 했었더라면 올라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내가 현재 돈이 이만큼밖에 못 벌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현재 끝나면 안 돼요. 이 다음 버전으로 넘어갈 거를 내가 이직을 하든 몸값을 올리든 뭐 자영업을 하든 뭐 투잡을 하든 계속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되게 내 집 말을 딱 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일단 꿈 하나를 이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안정적이었어요. 아, 내 울타리가 있구나, 내 집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더 여기서 발전할 수 있겠구나를 되게 느꼈던 게 내 거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할 때도 굉장히 자신감 있고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꿈 하나 이뤘잖아요. 어쨌든 서울에 내 집 하나, 서초구에 최상급지는 아니지만 뭔가 다 얻었을 것 같은데 그때 자산이 얼마였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때 소득이 한 3천만 원 정도 됐었죠. 3천에 자산은요? 자산은 그때 당시 자산 아파트가 집이었죠. 네, 집이 이제 뭐 그때 당시 뭐 한 10억 정도로 올라서 그 10억 선에서 꽤 오래 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팍 튀어갖고 12억, 13억, 14억 이런 식으로 확 튀었었는데 뭐 10억 선에서 많이 이제 오래 유지가 됐었죠. 자산 10억에 소득 3천이면 어디서 절대 안 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득이 둘이 반반입니다. 제가 혼자 소득이 3천이 아니고 반반 해가지고 네, 그 정도였죠. 와, 근데 또 둘의 운명을 가는 또 선택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왜 이렇게 계속 저희는 이걸 안주하는 성격이 안 못 되는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게 네, 계속 거기 살면서도 우리 주말마다 1단지도 보러 가고 강남의 아파트도 보러 가고 막 이러면서 계속 이동하려고 조금 앞을 계속 이렇게 꿈꿨던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봤던 게 서초 레미안 스위트 그리고 롯데캐슬 클래식 거기 너무 이사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중심 안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뭐 이편한 세상, 역삼 레미안, 푸르지오, 뭐 개나리 레미안 여긴 너무 비쌌고 이쪽 서초 레미안 스위트하고 롯데캐슬 클래식은 조금 이제 그거보다 낮아가지고 이제 다음 상급지로 한번 이동해보자 이게 너무 가보고 싶어서 거기를 많이 또 임장을 갔었죠. 그때 이제 빌딩 하겠다고 모아놨던 금융 현금으로 진짜 날렸고 그냥 수원 내려가서 내가 공장 취직할게 서로 공장 취직해서 일하자